안녕하세요. 3월 1일 수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전해진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주요 이슈부터 확인해 보시죠. NFT 마켓플레이스 슈퍼레어의 공동 창립자 겸 최고 기술 책임자 도나단 퍼킨스가 다른 NFT 마켓과 달리 우리는 현재 시행 중인 로열티 정책을 폐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크리에이터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로열티 정책을 이미 5년 전에 구상하고 시행했다면서 우리의 로열티 정책이 업계 표준이 될 것이라는 일종의 사명감, 책임감이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또한 당시에는 크리에이터에게 로열티를 지불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적지 않았지만 그들을 도울 수 있다면 로열티 정책은 시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그는 최근 오프시와 블러를 필두로 한 로열티 정책 문제는 신규 시장이 흔히 겪는 혼란 중 하나일 뿐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최근 오픈시를 비롯해서 블러 등 NFT 마켓플레이스들은 로열티 정책을 경쟁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지난 금요일 거래량이 1,850억 달러 규모였던 것에 비해서 탈중앙화 거래소 유니스왑의 거래량은 930억 달러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FTX 붕괴 사태 등의 영향으로 향후 탈중앙화 거래소가 인기를 끌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반대되는 결과가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카이코의 리서치 애널리스트 코너 라이더는 중앙화 거래소가 여전히 일반 투자자의 온보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탈중앙화 거래소로의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투자자들은 탈중앙화 거래소에서의 사용자 경험이 더 나쁜 반면 CEX의 사용자 경험은 더 간단하기 때문에 전환을 미루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전했는데요.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CEX는 필수적인 부분이 될 것이라고 업계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주요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오롱그룹이 암호화폐 거래소 건립설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앞서 업계에서는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최근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손을 잡고 국내 신규 거래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대해 코오롱 측은 섣부른 예측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한 언론에 따르면 이 명예회장 측은 최근 바이낸스와 합작 법인을 세우고 정부와 금융당국 등의 신규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코오롱그룹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은 바이낸스가 하는 것이지 이웅열 명예회장이 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설령 개설을 한다고 해도 일부 투자를 하는 것이면 몰라도 마치 명예회장이 직접 추진하는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전했는데요. 물론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에서 보도한 상황은 아직 너무 섣부르고 앞서간 이야기라고 해명했습니다. 바이낸스로의 피인수로 주목받고 있는 코팍스가 이사회와 경영은 철저히 분리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낸스가 경영에 참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은 셈인데요. 이에 따라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계약 유지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코팍스 관계자는 코팍스 운영사 스트리미 경영진이 대거 교체됐지만 코팍스 경영진 체제는 그대로 유지된다라면서 해외 유수 IT 업체들처럼 경영과 이사회는 독립된 영역이라고 전했는데요. 일각에서는 교체된 스트리미 이사진이 코팍스 경영까지 맞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존재했지만 코팍스는 스트리미 이사진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코팍스 경영은 기존 경영진이 그대로 맡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규제 관련 소식들도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주식과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로빈후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를 포함한 미국 규제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빈후드는 지난해 SEC가 공개 소환장을 발부하고 회사의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에 관한 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발표했는데요. 로빈후드가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SEC는 지난해 11월 로빈후드의 암호화폐 상장과 수탁, 플랫폼 운영에 관한 건전성 조사를 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FTX가 파산했던 시기와 맞물려서 SEC의 조사가 시작된 건데요. 또한 로빈후드는 SEC 외에도 캘리포니아 검찰로부터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조사 소환 요청을 받아서 현재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현재 SEC 측은 로빈후드의 처벌에 관해 침묵을 유지한 채 조사 진행 중인데요. 이와 관련해 로빈후드는 SEC나 법원이 로빈후드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암호화폐가 증권이라고 판단한다면 회사가 플랫폼에서 해당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디지털 위안 채택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주요 고속도로 통행료를 디지털 위안으로 지불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장수성 교통부는 난징시와 연결된 여러 고속도로 노선의 요금소에서 운전자가 디지털 위안으로 통행료를 결제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 운전자가 요금소를 통화할 때 실시간으로 디지털 위안 지갑이 설치된 휴대전화에서 요금이 지불되는 방식입니다. 장수성 교통부는 디지털 위안 통행료 지불 방식을 다른 고속도로 노선들로 확대하고 점차 전국 고속도로망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SNS 핫이슈의 김예림입니다. 오늘 SNS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나라 엘살바도르가 최근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의 비트코인 고문이자 미국 월가 출신의 언론인이었던 맥스 카이저가 자신의 트위터에 부켈레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한 이유를 공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부켈레 대통령은 나는 나의 통화 정책을 파괴할 수 없으며 변하지 않고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완전 무결한 돈, 즉 비트코인을 아웃소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자본시장을 구축하고 국내 총생산 GDP를 10배 이상 끌어올릴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한 GDP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700만 엘살바도르 시민들에게 개별적인 주권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여기에 맥스 카이저는 오케이 아이민이라고 답글 형식으로 화답했네요. 미국 언론인이자 영화감독이기도 했던 비트코인 맥스멀리스트 맥스 카이저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뒤에 엘살바도르로 이주해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기술을 조금 더 편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제공되고 있는 두 가지 플랫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트코인 기술과 경제 인프라 구축 등 비트코인의 모든 것을 연구하는 블록스트림 리서치가 현지 시간 23일 출범 사실을 트위터를 통해 공지했습니다. 블록스트림 리서치는 사토시를 도와 비트코인을 함께 만든 아담백이 CEO로 있는 블록스트림의 연구진을 중심으로 구성됐는데요. 블록스트림 리서치는 블로그를 통해 비트코인 관련 제품과 플랫폼을 연구한다고 밝혀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새로 발표한 베이스 플랫폼입니다. 그가 발표한 이더리움 레이어2 네트워크 베이스는 10억 명 이상 사람들에게 경제적 자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암호화폐 확장성과 사용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이 베이스 플랫폼을 통해 개발자들이 암호화폐 경제에서 차세대 탈중앙 앱인 D앱을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다양하게 출시되면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의 긍정적인 전망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네요. 지금까지 SNS 핫이슈의 김예림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 전해진 주요 소식들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코인 개별 이슈와 차트 분석은 목요일 정오에 방영되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에서 함께 하겠습니다.